안녕하세요. 두 번째 요요 강의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의 강의는요, 지난주 수익화를 알려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 방문자를 올리거나 수익화를 하기 전 단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방문자를 올리셔라. 지금의 저는 방문자를 올렸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과 여행 가거나 숙소라던가 먹을 거 사고 싶은 거가 있으면 엔간한 게 지금 당첨이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생활비도 아낄 수 있지만 그 비법을 강의로 올리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그 팁을 여러 가지 블로그에 올리면서 그것만으로 애드포스트 수익이나 다양한 수익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찬을 좀 잘 받으시고 서포터즈에 당첨되는 게 수익화의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글감을 찾아서 글을 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트렌드 보는 거를 좀 자주 보셔야 돼요. 우선 이전 강의 영상을 제가 마지막에 좀 첨부를 해둘 건데요. 우리가 글감을 찾을 때 구글 트렌드에서도 찾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네이버랑 좀 친해지셔야 되는데, 우리가 손쉽게 블로그 어플에서 이 그래프만 누르면 통계 자료를 되게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누르시고, 그다음에 트렌드를 누르시고, 여기에서 인기 유입 검색어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별, 연령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주제별로도 볼 수 있고, 주제별 트렌드로도 볼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참고적으로 주제별 비교의 그래프를 보시면 맛집, 여행, 먹는 거, 그다음에 여행, 그다음에 리뷰, 그다음에 패션 미용, 그다음에 일상, 그다음에 육아, 얘네들이 되게 인기가 많죠. 근데 이게 되게 다 달라요. 어떤 주제가 조금 더 수익이 크냐면 확실히 주식이나 부동산 경제 쪽, 이런 쪽이 좀 크고, 육아 쪽이 대신 협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포터즈나 체험단을 방문자만 조금만 한 1000 이상만 올리셔도 조금씩 원고료를 쏠쏠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키워드 강의를 해서 스터디는 아예 제목 코칭까지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두세 달 만에도 방문자 1000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 고로 여러분들도 글감을 잘 찾으시고 키워드를 나에게 맞는 걸 선택을 잘 하셔서 제목을 잡는 것까지만 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방문자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몇십 번, 몇백 번이고 요거를 보여드리고 연습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첫 번째로 연습해드리고 요즘에 인기 있는 글감도 조금 뽑아드리려고 합니다. 자, 통계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환승연애 좋아하세요? 환승연애를 쓰면 지금 인기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죠? 테레비 전지적인지 나 혼자인지 이준님이 나왔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준 침대 뭐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고 올팜, 마팜은 요거는 이제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데 이렇게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아마 진짜 야채를 받는다나 과일을 받는다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앱테크 같은 경우도 되게 저도 쏠쏠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투수 만보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주식도 하고 있고 하는데 블로그를 이길 수는 없어요. 블로그는 잘만 하면 내가 아이들 정말 30만 원, 40만 원짜리 전집이 당첨이 되니까 그거 중고가로 잘 팔아도 20만 원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음 달에 우리 어버이날 있잖아요. 저는 이미 어버이날 선물을 다 체험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블로그를 잘 키워만 놓으시면 사실 협찬을 받고 선물을 드리고 이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인기 유입 검색어에서 제가 조금 인기 있는 걸 뽑아 볼게요. 우선 블루 레빗 패밀리 세일, 그 다음에 이제 축의금 봉투는요, 사실 뭐 조세호님 그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요즘 테레비에 축의금 얼마 낼 건지 막 이런 것도 나와서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시즌 자체가 5월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글을 올리고 이걸 누가 검색해서 보고 영향력을 발휘할 만큼 조회수를 차곡차곡 쌓을 만큼 유지하려면 내가 글을 얼마나 써야 될까요? 며칠 일찍 써야 될까요? 자, 우리는요, 블로거들은요, 대부분 최소 2, 3주 전에는 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상위 노출이 되고 한 다음날, 다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보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이주일 이상 봐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빼빼로데이에 전날에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다음 날까지 검색하고 다음 날부터는 빼빼로데이 검색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명절,
그리고 이렇게 그 시즌별로 어떤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2, 3주예요. 최소 2, 3주. 그래서 제가 이미 선물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4월 중순인데 이미 받았어요. 이미. 지금 벌써 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 2, 3주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어린이날 행사를 정리를 리스트를 뽑으시거나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행사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린이날 선물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또 어린이날 선물을 어디서 살 것이냐. 보통 어린이날 선물을 다이소에서 사진 않는 것 같아요. 굿이백은 다이소에서 사기도 하는데 유치원에서 이제 싼 걸 사오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선물은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렇게 이렇게 다이소에서 사지 않죠. 소중한 거 주잖아요. 그래서 소중한 걸 어디서 살까요? 코스트코가 될 수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쿠팡에서 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쿠팡의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빨리 받으셔야 되니까 한복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직접 안 가고 쿠팡에서 사는 사람도 많아서 키워드가 쿠팡 한복도 조회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명절 때 한번 노려보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단 같은 좀 육아 라인이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좀 기억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주제도 한번 볼게요. 일상, 생각,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쫙 나오고요. 코스트코 할인, 뭐 이런 것도 보이죠? 그다음에 문학체, 교육, 학문, MBTI. MBTI는 항상 유명해요. 항상. 옷의 책 추천. 이것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꿈에 대한 어떤 해몽, 뭐 이런 뜻풀이 이런 것들도 검색이 많다라고 해요. 저런 비슷한 이유로 태몽도 검색을 많이 해요. 아이 태몽, 뭐 아니면은 아이 이제 새해에 맞는 이름 추천. 이것도 인기가 많아요. 그다음에 반값 택배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상품 리뷰. 저는 테레비 방송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테레비 방송은 워낙에 핫 이슈로 확 떴다가 확 내려가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이 쓰고 그다음에 이게 핫 이슈다 보니까 그게 끝나고 방송이 끝나면 뚝 떨어져요. 환승연애 2 끝나자마자 지금 검색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뚝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쭉 오래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해서 사실 작은 키워드를 잡아서 저만의 글을 쓰는 걸 항상 좀 추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테무, 그다음에 뭐 코스트코 추천 상품, 뭐 발렌타인, 뭐 이런 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쓰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이와 여행 가실 때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인천에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생기고 정말 아직도 유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튤립 축제에 이어서 이제 철쭉 축제가 이제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숲 튤립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겹벚꽃 이것도 유명해요. 저는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짜파게티 팝업.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 트렌드 중에서 저는 테레비나 핫이슈적인 어떤 방송연예 뉴스, 드라마나 아니면 연예인 이야기는 좀 빼고 쓰고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몰려 씁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금 뉴진스도 난리인데요. 막 모여서 쓰다 보니까 제 글이 금방 묻혀요. 그래서 저는 그거가 블로그 오래 하다 보니까 나만의 글을 쓰는 걸 좀 좋아해서 제 주제에 맞는 키워드를 좀 선정하는 편이고요. 또는 이렇게 재미있는 걸 쓰는 편입니다. 자, 성수에 팝업 스토어가 생겼나 봐요. 짜파게티 팝업이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 글을 쫙 살펴보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미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옮겨와서 키워드 마스터에서 치는 거예요. 그럼 짜파게티 팝업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때요? 조회수가 상당하죠. 자, 제가 아까 근데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냐면 인기가 너무 많은 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서 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만 건 이하기 때문에 아주 크진 않지만 최근에 생긴 것 치고는 문서량이 많은 거예요. 얘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회수도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릴 것이다. 키워드 마스터를 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면 내 눈에도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럴 때
1차가 아니라 2차, 3차, 4차 키워드, 아주 작고 작은 키워드, 나만의 키워드를 찾으셔라. 그러면 쭉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 관련 키워드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짜파게티 팝업 예약, 짜파게티 팝업 스토어, 짜파게티 팝업 스토어 예약. 예를 들어 제목이 키워드가 좀 길면 사람들이 굳이 검색할 땐 길고 불편하게 검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이렇게 조회량이 낮아지고 나만의 키워드, 내가 상위 노출이 조금 더 수월한 키워드를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정수 짜파게티 팝업 예약, 농심 짜파게티 팝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자신 있는 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짜파게티 블랙, 짜파게티 겉면, 투게더 팝업, 쿠키런 팝업. 자, 일단 투게더, 쿠키런 이건 제가 모르니까 패스해 볼게요. 자, 이렇게 쭉 나왔어요. 진로도 빼볼게요. 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초보자에게 맞는 건 사실 10단위, 100단위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1000단위 빼고 이렇게 100단위를 가져가셔서 제목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때 제목을 어떻게 만드냐? 자, 요거를 그대로 캡처해서 제가 가져가서 제목을 만들어 볼게요. 밑에 맥도날드는 제가 요즘에 인기가 많은 걸 가져왔는데 저것도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제목을 지으면 우리가 뭐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100단위. 총 조회수 100단위 가지고 한다고 했어요. 1000단위가 인기가 많거든요. 물론 키워드에 따라 조금 달라요. 얘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기준으로 문서량과 조회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최신 글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사실은 네이버에서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해요. 파파게티는 하도 저는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예상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가장 조회수가 내가 상위 노출이 가능할 것 같은 게 뭐예요? 당연히 조회수가 작고 문서수가 작은 거가 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문서수가 작은 것도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서수가 작은 거 조금 세지만 한번 도전해 본다는 생각으로 노려볼게요. 짜파게티 팝업 스토어 예약 그다음에 파스타와 팝콘. 파스타와 팝콘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궁금해할까요? 저라면 가격을 궁금해할 것 같아요. 팝업 스토어 예약이라고 하면 그 위치를 궁금해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 제목을 사실 마음속으로 슬래시 표시를 딱 칩니다.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리가 키워드를 각각 반복을 본문 안에 5번 하실 건데요. 자, 농심 짜파게티 팝업까지였어요. 그죠? 팝업 여기까지. 이게 반복이었는데 우린 스토어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붙였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붙인 김에 얘네까지 반복을 하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반복을 하고 팝콘까지 이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각각 5번을 본문에 반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복사를 해서요. 글에 예를 들어 사진이 뭐 있다라고 가정하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5번을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5번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사실 부드럽게 써야 돼요. 팝업 스토어가 생겼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예약하는 방법은요. 못하면 좀 제가 빨리 치느냐고 이해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파스타랑 거기 가면 팝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팝업 스토어 예약하고 가시면 줄이 대기가 뭐 몇 시간 걸리고요. 그다음에 파스타, 팝콘 이외에도 메뉴가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제 부드럽게 컴퓨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 나열하고 사진 밑에 글자 쓰고.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진 개수, 글자 수, 동영상. 사실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이 키워드를 얼마나 잘 찾느냐예요.
잘 찾느냐의 기준은 내가 정말 나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 내 글을 꼭 봐야 되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수, 팝업 스토어, 짜파게티 예를 들어 검색을 한다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있지 않죠. 쭉쭉쭉 밑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대표 사진이 남과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맛있어 보여야 되고, 아니면 이게 좀 선명하고 밝으면 좋고요. 클릭하고 싶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제목이 내가 클릭하고 싶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기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상위 노출이 근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많은 짜파게티 팝업 스토어 이 수많은 짜파게티 팝업 스토어 이 글들 중에서 내 글이 결국 상위에 뜨려면 이 키워드를 사람들이 궁금한 걸로 자동 검색어가 뜨는 걸로 네이버가 이렇게 이미 데이터가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그대로 반복을 적당하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짜파게티 분식점 팝업 스토어 글이야 네이버야. 나 상위 노출 시켜줘. 제목에 들어가 있지. 본문에 5번 골고루 반복이 돼 있잖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키워드가 정확해야 돼요. 나한테 맞는 키워드,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얼마나 잘 설명해서 그 다음이 결국 클릭하고 싶은 제목과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나 사진의 개수, 동영상보다 상위 노출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인기 많은 건 너무 요즘 글, 최근 글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 이 중에서 100단위, 작고 작은 키워드 중에서 상위를 머무러야 돼요. 사람들은 밑에까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요. 지금 저 한참 내리는데도 최신 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이 여기에 들어가서 눈에 띄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진도 보세요. 사진도 다 제각각인 거 보이시나요? 이게 사진 수예요. 이 사람 보세요. 3장밖에 안 들어갔대요. 이 사람 보세요. 사진이 5장밖에 안 들어갔어요. 6장. 물론 59장도 있어요. 사실 글은요, 너무 핀트에 어긋나도 안 되고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반복이 적어도 안 되고요. 반복이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제 폴더에서 방문자 올리는 방법, 정확한 키워드를 찾아서 그 본문 안에 정확하게 키워드를 잘 설명을 하고 다양하게 이 키워드 관련된 걸 다양하게 설명을 하되 사실 중요한 건요. 내가 여기서 2개, 3개를 딱 노렸을 때 제목을 이 잡으셨으면 정말 반복을 얘네를 5번을 딱 하셔야 돼요. 많아도 안 돼요. 적어도 안 돼요. 아셨죠? 상위 노출이 여러분, 방문자를 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클릭률을 조금 더 보태주는 거지, 이게 최선이에요. 이것부터 공부하고 무조건 이것부터 익숙해져서 경험치를 쌓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는 그럼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올게요.